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인원술 특강 했던데 혹시 그거 들은 사람 있니? 손 들어봐. 오전에 들은 사람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하던 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 무슨 설명하려다 말았냐면은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설명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주관적 보편성. 자, 일단 하나는 해결됐지. 뭐 주관, 그치? 주관적인 거잖아. 아름답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기준이 어디 있어? 내가 아름답다고 느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있는 거지 기준이. 근데 동시에 또 뭐야?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도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개별과 일반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한국은 일반적인 개념인 거야? 개별적인 개념인 거야? 한국과 선생님이라는 개인의 관계에 한해서 볼 때, 확장하지 말고 딱 나라 안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일반적인 거는 한국이야 아니면은 A라는 인물이야? 한국이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자, 보편성은 보편성인데, 즉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듯이 따라하는 판단이긴 한데, 실제 판단할 때는 누가 시켜서 하는 판단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하는 판단이라는 느낌으로, 그러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 알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보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 최종 판단 결과를 얘기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누구나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선택하는 주체는 나인 게 분명해. 알겠죠? 내가 선택하는데 그 결과가 남들과 똑같아진다. 보편적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떻게 착각하기 쉬워요? 아, 이건 나만의 특수한 선택이야 라고 착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다 슬기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주관적 보편성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봐보세요. 미술 선생도 아니고 뭐 사탐 선생도 아니고 어디서 그림을 그리고 지은 리을이야 이럴 수 있는데 자기가 이해한 걸 자꾸 도식이나 그림 따위로 표현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수능 현장에 갔을 때 실제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는 습관을 들이면 안 그래도 그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을 수 있잖아. 그러면 먼저 해본 사람 걸 따라 해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방법이 좀 더해질 수 있어. 알겠지? 응.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너희들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단지 그 이유에서만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따라해보시고 또 적용해보시고 뭐 이러라는 얘기죠. 계속. 자, 이게 또 실제 문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세 번째 추가 정보에서 인간의 총체적 이해랑 세계에 대한 규명 이 두 가지를 추가 정보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얘는 세계라는 것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이거 지워도 되겠니 이거? 오케이. 자, 지울게. 지금부터는 마지막 문단에 추가된 정보를 정리할 텐데 요즘에 트렌드가 마지막 문단에서도 별도의 독자적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아셨죠? 마지막까지 주의력을 절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를 이해하는 거야? 자기를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뭐지? 인간이란 뭐야? 이렇게 이제 탐구를 하는 건데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죠.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미적 감수성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총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황스럽잖아요. 평상시엔 잘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성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생각하는 거 할 때 뭐 이러잖아요. 생각한다. 난 고로 난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부분적 설명에 그치는 거지. 전체적, 총체적 설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미적 감수성이 필요하고요. 아, 그래서 화제로 저걸 잡았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미적 감수성도 인간의 또 하나의 본질적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보지 못하면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도 만약에 이 칸트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은 밋밋하게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거죠. 공감을 잘 못하시는 표정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동시에 또 뭐야? 3개. 이제는 3개야 3개.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더 넘어서서 세계에 대한 규명, 이해로 넘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이 이렇게 이성만 가지고 이 세계라는 이 거대한 이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건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저 세상 사람이 되셨지만은 그 미국의 유명한 천체물리학자 있었잖아요. 약간 몸에 그 장애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요. 그 박사님의 어떤 연구 방식 자체가 어떤 거였어요? 어떤 예술적 작업하고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가지고 이 경험을 토대로 실험 등등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이론을 제출한 게 아니라 상상을 막 한 거거든요. 일종의 막 공상 과학 소설 같은 걸 쓴 거예요, 사실. 이해돼요? 자기가 무슨 블랙홀을 가봤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상상을 통해서 창작한 거거든요. 그건 이성이라고 해야 돼? 미적 감수성 영역이라고 봐야 돼? 미적 감수성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아시겠죠? 요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성은 어떤 객관 현실에 대한 딱딱 부러지는 그런 것들만 조명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전제가 이성이라고 하는 게 유한의 무한의 유한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는 무한하게 열린 세계다. 이렇게. 알겠죠? 결론은 이렇게 나눈 거 아니에요. 유한한 성질로 무한한 대상을 규명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완벽하게는.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8번은 놔두고 9번 가볼게요. 9번.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아까 직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되게 비슷하죠. 예를 들면 1번 그냥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죠? 2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번으로 가시면은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틀린 건 뭐예요? 모든. 그렇죠. 모든의 X 딱 해보세요. 그러면 칠판에서 개별 일반 가운데 모두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모두는 일반 쪽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취미 판단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죠? 일반 개별할 때 일반, 모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X.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적절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 이 영화의 주제에다가 동그라미. 내용 형식 가운데 뭐에 해당돼? 내용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영화에서 주제는 내용의 형식이야. 내용이죠. 그 음향 효과 같은 건 형식이죠. 그럼 이건 어때요? 음악에서 노래 가사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응? 알겠지? 자, 그리고 10번.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2번 선지만 한번 봐보죠. 2번 선지. 10번 문제 2번 선지입니다.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자, 보편적 규범에다가 밑줄 닦아볼게요. 보편적 규범 밑줄. 주어는 뭐죠? 공통감이야. 이게 아까 우리 형광펜을 색깔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미적 규범이라는 역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넘겨봅시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이제 4번 질문입니다. 1009 평가원이에요.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의외로 이걸 많이 틀리더라고.
특히 이제 몇 번을 많이 틀리냐면 미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15번. 15번의 별표 한번 해볼게요. 15번은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들 헷갈려 했어요. 정답은 맞췄는데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15번.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고요. 대수능 아니고 9월 2018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화제가 확실하게 보이지? 뭐니? 천이죠. 천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첫 줄에 천 한번 색깔해 보시고 이 문단 가볼게요. 이제 이 문단에서 비교사항 갑니다.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그냥 드시기 좋으라고 그냥 갖다 받쳐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단 A 윗줄 돼 있는 바로 아랫줄이죠. A 윗줄 바로 아랫줄. 자연천 색깔. 첫 번째 자연천. 천인데 자연천. 이게 출발점이에요. 자, 자연천 바로 윗줄 끝에 보시면 A 나와 있는 같은 줄 끝. 자연적 현상과 작용 색깔을 볼게요. 자연적 현상과 작용. 자연적 현상과 작용. 자, 색깔. 얘가 이제 차이점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비교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문단 넘어가셔가지고 3문단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모든 것을 주제하는 시작하는 부분 보이죠? 모든 것을 주제하는 절대적인 권능 색깔. 주제 절대적. 자, 그리고 그 옆에 상대천에다가 색깔 딱 해보십니다. 상대천. 얘가 비교상 두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천. 비교상 두 번째. 그죠? 차이점은 방금 봤듯이 주제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 주제자는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인 존재이고요. 하나 더 적을 거예요. 그 사회 영역을 분류를 했는데 어느 영역에서 받드는 상대천 개념이냐? 상대천 바로 아래줄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지읒, 기역, 종교, 종교적이다 나왔죠. 종교적인 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상대천 그랬어요. 옥황상제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하느님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이제 세 번째 비교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4문단 가시면은 마지막 문장에 작은 따옴표 뭐라고 나왔어요? 의리천. 색깔 딱 해보시고 의리천은 아까 상대천이 종교적이라면은 의리천은 뭐라고 나와있어? 도덕적이라고 같은 줄 왼쪽에 나와있지. 보이니? 도덕적 성격의 의리천 색깔. 그리고 바로 그 윗줄도 한번 색깔을 볼까요? 바로 그 윗줄에 불변성, 그 다음에 독점성, 편파성 등을 수정 색깔 딱 해볼게요. 그러면 불변이야 가변이야? 가변적이다. 요거 하나만 남겨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13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한번 활용해보고 또 혼자 연습할 때도 활용해보시라고 훈련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방금 봤던 거 있잖아. 가변, 불변. 한번 찾아볼게요. 가변, 불변. 자, 연필로 한번 슬쩍. 가변, 불변 어디 있니? 1번 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가변, 불변 보이지? 동그라미 딱 해봐. 살짝.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실제 지문에는 가변적이라는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안 나왔는데 선지에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대비하는 효과도 있어요. 분류하기가 되게 쉽죠. 알겠죠? 여기 체크하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천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천의 성격을 반영한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문단으로 가볼게요. 이제 5문단 가시면 자, 추가 정보 체크해 볼게요. 추가 정보. 자, 추가 정보 가시면은 첫 번째 줄에 복합적으로 수용 보이죠? 복합적으로 수용 색깔 딱 해볼게요. 복합적으로 수용. 복합적 수용이 추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복합적 수용.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오른쪽에다가 내면화된 천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내면화된 천. 내면화된 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색깔 한번 해보시고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위상 강화. 자, 위상 강화.
자, 이렇게 추가 정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수용됐다는 얘기는 내면화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도식으로 만든다면 큰 틀에서는 이런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칠판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누었을 때 천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개념이야, 아니면 역사적으로 고찰했을 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정리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 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맨 위에 있어서 꼭대기에 있어서 사람 손에 다 닿지 않아? 닿지 않아. 사람 머리로는 이해를 해 못해? 못해. 너무 멀리 있었던 천이야. 근데 얘가 점점 내려오다가 처음에는 어디로 내려와? 인간 세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왕의 자리로 이제 내려와. 천은 누구한테 있어? 왕한테 있어. 그랬지. 그러다가 누구한테로 넘어가? 백성들한테로 이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피지배계층인 백성들한테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백성들한테. 그럼 다시 백성들한테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가진 이렇게 내면에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있었던 이해 불가능한 존재였던 게 지배계층의 지배 논리로 내려왔다가 이게 백성들을 위하는 어떤 의로움을 담은 개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도덕적으로 수양하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그 도달해야 할 도덕적 수양 경지로서의 천 개념으로 내면화되었다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왔다, 사람한테 내려왔다, 다시 또 아래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밖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지문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지문 전체의 흐름이 그렇다.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움을 주는 거였는데요.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 바로 가버릴게요. 15번에서 뭐가 어렵냐면 여러분 선배들은 리을 있죠, 리을. 이 리을을 무엇으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선배들이 그랬으면 여러분들 대체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15번 문제의 리을을 봐보세요. 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더란다.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명을 낸단 말인가? 천은 텅 비고 아득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색깔 해볼게요. 저절로 되어가도록 맡겨둔다. 색깔 딱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가도록 맡겨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근거로 생각하면은 저절로 되어간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저절로 되어간다? 자연의 뜻이에요. 자연. 이게 자연의 사전적음이에요. 사실은 저절로 되어간다. 얘가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던 거 자연천은 뭐였죠? 자연적 현상이자 작용이었거든요. 지금 리을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저절로 되어가는 자연의 작용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확실하게 근거를 잘 찾아내기가 어려웠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된다. 그럼 기억은 어디를 보고 판단해야 돼? 기억은 바깥이 없고 다음이 없다라고 할 때 그 크기와 변화라는 거 있죠. 크기와 변화라는 단서가 되겠죠. 크기, 그죠? 변화라는 게 현상이자 작용,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크기, 그 다음에 변화, 이런 거. 니은은 상제천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주제하고 라는 표현 나오죠. 주제가 무슨 말이야? 다스린다는 얘기야. 다스린다. 주관하여 다스린다는 얘기야. 주제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상제천 주제한다 개념이 있었으니까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자, 사람을 거스르고 라고 할 때 그 사람이란 표현이 있지. 거기에 동그라미 봐. 사람. 디귿의 사람. 그럼 이때 그 사람은 인심할 때 인과 통하는 건데 지문 속에 어떤 단어가 의미되는 거야? 사람은 백성이겠지. 백성. 그 의리천 얘기할 때 여기 의리천에서 백성의 뜻을 소원을 들어준다. 그리고 잘못된 임금들도 그 천명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이런 거 나왔잖아요. 백성이 곧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고기 속에 사람하고 통하는 표현이 알겠죠?
지문 속 백성이 고기 속에 사람하고 통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의리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리천. 이해되죠? 자, 넘겨보시고 이제 5번 지문으로 가볼까요? 이제 5번 지문. 5번하고 6번까지 충분히 이제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자, 계속 수업은 진행됩니다. 이 시간 끝나고 상담 쭉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이따가 상담 오실 때 미리 생각하고 오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지금 잘 안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알겠죠? 또는 일일 과제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알겠죠? 그런 것 등등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모의고사를 치러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랄지 알겠죠? 특히 이제 시간 운영에 관련된 것이랄지 뭐 이런 것 등등을 다 물어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시간을 이따가 정하시면은 그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까지 뭘 물어봐야겠다라고 끄적끄적 메모를 좀 해주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또 까먹거든. 알겠지? 또 하나 시간 약속하잖아요. 까먹고 못 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알람을 맞춰놓을 수는 없나? 그건 안 되나? 그건 안 되겠구나. 시계를 잘 보는 수밖에 없겠네. 혹시 안 오면 내가 찾아갈게. 알겠지? 혹시 안 오면 찾아갈게. 오,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좋아. 자, 그러면 5번 질문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가운데 바로 나오죠. 이거를 이러저러한 것을 이거라고 한다. 문장 구조가 정의를 내리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피정의항이 바로 피설명항이 바로 화제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다섯 번째 질문 갑니다. 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B형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문과는 B형을 보고 이과는 A형을 보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중세국어가 안 나오는 A형, 이과, 중세국어가 나오는 B형, 문과 뭐 이런 체제가 있었는데 그 첫 해예요. 첫 해. 그러면 1문단 두 번째 줄 보시면 본질 보이죠? 본질에다가 형광펜으로 쓸까요? 본질. 화제는 본질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본질. 두 번째 갑니다. 비교사항이에요. 비교사항은 첫 번째 본질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거냐 혹은 뭐 없는 거냐. 근데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1번. 이 문단 세 번째 줄에 C 옆에 바로 본질주의 보이죠? 본질주의. 그리고 그 아랫줄을 보면은 새로운 문장에 반면에 오른쪽 반 본질주의 생각해볼게요. 반 본질주의. 자, 본질주의하고 반본질주의인데 얘는 본질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개체? 내에 있다. 그럼 얘는 뭐죠? 없다는 얘기인데 본질은 없는데 본질 비스코롬한 건 있다 이런 거잖아요. 본질과 비스코롬한 게 바로 뭐라고 나왔어요? D의 아랫줄. 그렇죠. 언어 약정. D의 바로 아랫줄. 언어 약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언어 약정. 자, 또 우리 13페이지로 또 가볼게요. 일단 잘 이렇게 받쳐놓고. 그럼 보세요. 얘는 자 언어로 약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인위적이다 아니면은 자 자연적이다 둘 가운데 본다면 인위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나요? 사람이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한 거다. 인위적. 사람 손이 닿았다. 자 찾아볼게요. 13페이지에서 인위자연, 인위자연 찾아볼게요. 그렇죠. 3번 줄에 자연인위라고 나와 있네요. 자연인위. 자, 슬쩍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연인위.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틀로 보면은 반본질주의는 야 본질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건데 없는 건데 원래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니네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잖아.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자연적인 거야, 인위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죠. 저절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가. 원래가.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비교사항 사이의 차이점 이렇게 범주 활용해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4문단 이제 내려가 볼게요. 4문단 마지막 문단이라는 얘기예요. 추가 정보로 가시는데 추가 정보에 아이쿠 4문단의 첫 줄 색깔 해볼게요.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 색깔. 서양의 철학사. 얘가 추가 정보고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양의 철학사는 일단 쓸모 있는 일을 한 거야, 쓸모 없는 일을 한 거야? 쓸모 없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그 철학자들은. 5번째 줄로 내려가 봐. 그러면 부질없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부질없는 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쓸데없는 짓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2번째 줄 가시면은 인간의 가치 투영 색깔을 볼게요. 밑에서 2번째 줄. 인간의 가치가 투영되었을 뿐이다. 실제로는 있는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그런 관념적인 그 인식이 나온 결과물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특정한 녀석의 본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사는 게 좀 불편하게 생각되잖아요. 그쵸? 이게 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겪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내가 이제 준 이 범주표 있잖아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틀을 삼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그 존재들은 본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있다라고 본 사람이었거든요. 기계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좀 강한 사람이라 이성에 대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라 이런 본질주의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좀 나아간 얘기고 이제 꺼져. 그럼 문제를 바로 가버릴게요. 자, 문제에서는 18번하고 19번을 여러분들 선배들이 좀 어려워했었고요. 특히 18번 같은 경우는 좀 풀고 나서도 다른 선지가 왜 답이 아닌 거냐라고 하는 질문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18번 한번 가볼게요. 아니 선생님 왜 모든 문제를 같이 풀지 않나요? 그거 좀 소모적이에요. 알겠죠? 쟁점이 될 만한 문제만 다룰 겁니다. 앞으로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뒤에 설명을 이제 가급적이면 자세히 단다고 달아놨거든요. 평가원 문제라서 제가 직접 다 단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한 거라 혹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좀 오는 날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되죠. 체크 딱 해놨다. 자, 그럼 18번 갈게요. 왜 1번이 답이냐? 해당되는 근거가 기억하고 니은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몇 번이요? 18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언저리만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거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야. 그리고 이제 니은은 뭐라고 나왔냐면 개미하고 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에 기억하고 니은 사이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존재도 있다.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이런 존재들, 이런 관계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이를테면 걸그룹은 미인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걸그룹은 미인이다.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가 있을까요? 걸그룹은 미인이다. 한번 써볼게요. 이게 교육적으로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걸그룹은 미인이다. 알겠죠? 걸그룹은 미인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건 뭐가 있죠? 전지현은 미인. 그렇죠.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지현 같은 전지현 좋아하세요? 전지현이에요, 연이에요? 오래되신 분이라 제가 잘 몰라요. 전지현이에요? 그렇구나. 레드벨벳 5명을 졸려 막 빨리 막 속사포로 막 질러대더니 전지현 뭐 표기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제 봐. 걸그룹이 아니야, 전지현은. 걸그룹이 아니죠. 근데 뭐예요? 미인이죠. 누구 기준으로? 니네 기준으로. 알겠죠? 내 기준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네요. 하나씩 제껴볼까요? 그럼 1번.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자를 수 있는 도구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얘가
여기로 보면 기억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사회적 동물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게 긍정돼야 돼, 부정돼야 돼? 동그라미. 긍정돼야죠. 그쵸? 그러니까 자를 수 있는 도구여야 돼. 근데 앞부분에 주어부에 해당하는 가위는 부정돼야 되겠죠. 그쵸? 사람이 부정되듯이. 그러니까 가위는 아닌데 자를 수 있는 거. 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죠. 2번은 왜 아니에요, 그럼? 자, 65세 이상인 사람 밑줄 딱 그어봐. 65세 이상인 사람 밑줄 딱 그어보면은 이건 긍정돼야 돼, 부정돼야 돼? 동그라미. 긍정돼야지. 근데 니은 보니까 64세인 사람. 땡. 알겠죠? 3번. 어머니의 여자 형제 밑줄. 그치? 이게 긍정돼야 돼. 근데 이모는 부정돼야 돼. 이모가 아닌데 어머니 여자 형제야 돼. 맞지? 그러면은 어머니의 여동생은 이모야 아니야? 이모잖아. 그래서 땡. 4번.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 밑줄.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돼야 돼.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어야 된다고. 근데 뭐라고 나왔니? 헤엄칠 수 없는 이라고 있잖아. 꺼져. 5번.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도구 밑줄. 긍정 부정? 긍정해야지. 근데 뭐가 아닌 거? 연필이 아닌 거. 근데 얘는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가 아니죠. 흑연심은 말 그대로 나무가 둘러싸고 있지 않은 그냥 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부를 긍정해야 한다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야죠.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봤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19번 가볼게요. 그럼 19번에서는 이게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볼 거예요. 19번 오른쪽에다가 보기 3점짜리 문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교쌍 있죠. 자, 한번 써볼게요. 거기다가 19번 옆에다가 비교쌍 그리고 줄표 차이. 비교쌍 사이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언제든 이렇게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이 보기 3점짜리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 4번 선지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보면은 4번으로 바로 갈게요. 근원적 속성 밑줄 딱 그어볼게요. 근원적 속성. 주어가 뭐니 근데? 반본질주의. 주어. 누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반본질주의자가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본질주의자는 판단 기준이 뭐란 얘기예요? 근원적 속성이 있어야 본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은 근원적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7번 봐봐. 아까 우리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에서 이 본질주의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한 거야. 자연적인 거야, 인위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야. 원래 그러한 거. 저절로 그러한 거. 근데 반본질주의는 인간이 손을 대서 그렇게 되는 거야. 본질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알겠지? 그럼 이제 판단해봐. 근원적 속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사람은 근원적인 거니까 자연적인 거야, 인위적인 거야? 자연적인 것에 가깝겠죠. 뿌리에 해당하는 거. 근원적인 거. 자연적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반본질주의자의 기준이야? 본질주의자의 기준이야? 본질주의자의 기준이죠. 다시 그렇게도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가는데? 얘는 가변적인 거야? 아니면 불변한 거야? 언어 약정은? 아니 약정은 야 그런 말도 있잖아.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뭐 한 번쯤 우리가 얘기해 본 적 있잖아. 그치? 친구한테 미안한데 야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 있지.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가변이야 불변이야? 가변적인 것이고 얘는 불변이야 가변이야? 불변이죠. 책상의 본질은 다리가 4개 있어야 되고 등받이가 있어야 되고 나무 재질로 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따위의 본질이 변함 없어야 된다고 보는 게 본질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소재는 조금씩 바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앉아서 쉴 수 있어야 한다. 뭐 다리는 뭐 2개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 따위가 있겠죠. 불변이죠 불변. 이렇게 13페이지에 있는 그 범주표를 자꾸 연상을 하시면서 보면서 반복하면 문제풀이가 좀 단순 명료 납득이 잘 되게 됐어요. 알겠죠?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는데 난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요것만 하면 맞춰질 수 있습니다. 6번 질문 가겠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풀어 오셔야 돼? 7번부터 포함해서 5개 질문 알겠죠? 7, 8, 9, 10, 11까지 풀어 오셔야겠네요. 그렇죠?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이게 지금은 생각나지만 마침 또 여러분들이 그렇죠? 헐리데이를 맞아서 지금 저 일종의 헐리데이 같은 건데 버케이션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먹을 수 있어. 11번 지문을 접어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너그러운 마음, 즉 관용의 정신을 베풀어서 다음 주에 제가 숙제 검사를 할 때는 최소한 247에 나와 있는 요 5개 지문만큼은 해 왔어야 한다 정도로 제가 무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5개만 풀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고 최대한 나아가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 6번 질문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자료를 그러니까 고난이도 24개 지문을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올해 이제 다시 들어온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5개년 안에 있는 건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5개년 가운데서도 조금 멀리, 가장 멀리 있는 것들은 간혹 하나씩 제가 집어넣어요. 알겠죠? 그거 이해하시고. 자, 15학년도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B형 문제였습니다. 1문단에서 첫 줄 명제가 참이라고 나왔죠. 두 번째 줄에 정합설 색깔할게요. 자, 화제 두 번째 줄에 자, 정합설 여기다가 색깔 한번 해보시고 정합설이 자, 화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명제가 참이다 라고 판단하는 걸 보고 이제 정합설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비교사항을 찾아보시는데 찾는데 어려움이 없죠. 사실 이때 이 지문은 사실 아주 대단히 선생님이 못지않게 너그러운 어떤 필진들의 의도가 다 보이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문단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니? 이것에는 이러저러한 게 있다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A, B, C 등으로 정의해 왔다. 알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A, B, C 순차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전형적인 수능식의 지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단으로 가셔서 첫 줄에 모순 없음 색깔, 모순 없음 색깔. 이게 작년 대수능, 그러니까 19학년도 대수능 인문지문으로도 나왔던 거죠.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순 관계와 또 모순 관계가 아닌 거 뭐 구분하는 거 있었잖아요. 자, 모순 없음 색깔 하시고요. 그리고 가로 내려오겠습니다. 가. 밑줄이 그어져 있지. 가. 거기 이제 색깔합니다.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 색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하나는 참이고 자 A가 만약에 참이다. A가 참이다. 그러면 자 그냥 동그라미로 단순화해서 쓸게요. A가 참이야. 그러면 나머지 B는 뭐예요? 하나가 참이면 자 not A는 거짓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뭐야? 거짓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 대수능에 나왔던 기호를 여기다가 활용을 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not 아닌 알겠죠? 부정이에요. 부정. 자, 이 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온 대로 누나다 아니다. 뭐 있다 없다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3문단 갑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걸 보완하는 개념이 자 함축 색깔 3문단 첫 줄 되겠습니다. 함축 색깔 하시고 함축을 설명하기를 네 번째 줄로 내려가시면 작은 따옴표로 살포시 아주 귀엽게 체크해놨습니다. A가 참이라면은 화살표 반드시 뭐죠? B도 참이다. 이때 A가 하는 짓이 함축이다. 이 얘기죠.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주시고 다음 문단 갑니다. 세 번째 비교사항이 나와 있는 게 자, 설명적 연관 이렇게 나왔죠? 자, 세 번째 줄에 설명적 연관 색깔을 볼게요. 이 지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함축하고 이 설명적 연관 사이에 관계
즉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쵸? 문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야.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그걸 이제 알아낼 수 있어야 돼. 내가 찾으는 건 찾아봐. 형광펜으로 색깔할 때 미음 밑줄 있지, 포괄. 미음이 있는 줄 끝에 시작하는 문장이 있지.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 색깔. 그러니까 함축 관계에 있는 것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포괄하는 게 설명적 연관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함축 관계에 있으면 무조건 뭐야? 설명적 연관이야. 누가 더 넓은 개념이야? 설명적 연관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함축은 좀 지나치게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허용해 준 게 설명적 연관이죠. 좀 더 느슨한 거고, 좀 더 넓은 거고.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찾아서 둘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게 사실 핵심이었어요. 핵심. 이 지문에서는 이걸 발견하는 거. 얘가 얘를 포함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발견하는 게 핵심이야. 알겠지? 실제로 이제 그게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자, 5문단 내려갈게요. 이제 추가 정보예요. 그럼 완전하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 있다 해결하고 문제 있다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3번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추가 정보 마지막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의 추가 정보는 두 번째 줄에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 X.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표 발전하고 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정도. 됐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헷갈려하거나 틀렸던 건 몇 번일까요? 22번입니다, 여러분. 22번 and 23번. 22번 먼저 가볼게요. 22번에서 1번이 답인 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왜 3번은 답이 아니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공감해요? 3번 선지 봐볼게요. 22번은 3번 선지. 형광펜으로 그것에다가 색깔을 볼게요. 근거는 그것이라는 표현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2번에 지금 우리는 3번 선지 보고 있고요. 그것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지시대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것이라는 것 자리에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수치화할 수 있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게 나오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다 아니다 혹은 손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이번 모의고사를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어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인 거 같잖아요. 근데 더 노력할 수 있게 분발할 수 있게 해주는 점수야. 그럼 이익이야 손해야? 이득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수치화를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여기 써볼게요. 객관적 기준이라고 써볼게요.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익, 손해 이걸 보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과 달리 1번은 어때? 키에다가 생각 딱 해봐. 얘는 키가 나와 있잖아. 키가 크다, 키가 크지 않다. 알겠지?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23번 가볼게요. 23번. 아까 내가 미리 짚어드렸잖아요. 미리. 그 비교사항 사이의 차이점. 특히 이 포함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시기를 잘 체크해 두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러 문제 보고 정리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해되죠? 내가 계속 해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번 선지에서 정합적이다는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좀 더 넓어지는 거야, 좁아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는 기본적으로 함축이지, 맞니? 그러니까 왜 함축이야? 우리 동네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그럼 전체니까 당연히 전체 안에 부분인 누구도 들어가? 우리 집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집도. 함축이야 아니야? 함축이잖아. 이것만 연결고리로 발견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추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가 더 넓은 개념이라니까. 이미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 문제 풀이 전 단계에서. 알겠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계획대로 맞춰줬고요. 깔끔하게 맞춰줬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